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9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15일 기준 세계 각국에서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9만 4,237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200여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 수도 이미 77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60여만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인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프랑스는 4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조짐입니다. 예. 프랑스는 직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영국은 프랑스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덴마크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무려 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스페인에선 술집과 클럽의 영업이 금지됐고요. 야외 흡연까지 제한을 했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시위까지 벌어져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적극적 방역 정책을 펼쳐서 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리던 뉴질랜드와 베트남에서도 또다시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던 총선을 4주 뒤인 10월 17일로 연기하고 봉쇄령이 내려진 지역의 활동 제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위험성을 통보하고 나섰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벨라루스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는데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위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실시된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결과 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8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6연임에 성공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문제는 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승리가 점쳐진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수도인 민스크를 비롯해 벨라루스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16일 수도 민스크에서는 22만여 명의 시위대가 몰려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많은 산업 노조들이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벨라루스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현재까지 수천 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최소 2명이 시위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맞불 집회도 열렸지만 10,000명에 불과하는 등 반정부 시위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지난 11일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다고 밝힌 야권 후보인 스베틀라나 티하노프스카야는 17일 자신이 벨라루스를 이끌 준비가 되었다면서 새로운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15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필요에 따라 군사 지원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혀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반정부 시위대의 그 요구가 점점 거세지니까 루카셴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 다음에 권력을 나눌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마저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벨라루스 대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으며 또 벨라루스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유럽연합 측은 오는 19일 긴급 EU 정상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네,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7월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그동안 이란에 가해졌던 제재를 풀어주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일명 이란 핵합의를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핵합의의 이행을 보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의해서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이란의 무기 수출입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은 핵합의 채택일인 2015년 10월 18일에 8년 뒤인 2023년 10월 18일에 그리고 재래식 무기는 5년 뒤인 2020년 10월 18일에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를 했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그럼에도 이란 핵합의가 유엔 안보리의 표결로 아예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10월에 종료할 근거는 남아있다고 해석이 돼 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지난 6월 22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본인은 이란 핵합의를 탈퇴해놓고 이렇게 핵합의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유엔 안보리에 본인들이 또 결의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열린 안보리 15개 이사국 표결에서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2개국만이 오늘 10월 18일에 만료하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안을 연장하는 데 찬성을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합의 참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해서 이 나머지 11개국이 기권함으로써 미국이 제안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안이 부결되게 됩니다. 참고로 안보리에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5분의 3인 9개 나라가 찬성해야 결의안이 가결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표결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스냅백 조항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스냅백은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완화했던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이야기하는데요. 부결이 된 다음 날인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스냅백을 할 것이다. 다음 주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에게 과연 스냅백이라는 핵합의 조항을 발동시킬 권한이 있는가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란과 유럽연합 측은 미국을 핵합의의 참가국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이미 일방적으로 탈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을 상대로 스냅백 제재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패권주의 행태라면서 강력히 비난을 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원하는 수요자에게 무기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편 투표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우편 투표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는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방 우체국이 지난 6월 정부기관 감사에서 받은 비용 절감 요구에 따라서 우편 물량을 줄이고 운영을 조정한다면서 그 때문에 투표용지가 개표일에 맞춰 배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루이스 드조이 신임 우체국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업무 기준을 바꿔 초과 근무를 없애고 일부 지역에서 우편물 분류 기계를 폐쇄하는 등 이 배송을 지연시키는 조치를 취해서 비판을 받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임 우체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현지 언론이 곳곳에서 우체통이 철거되고 있다면서 연방 우체국 국장이 우편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예 우체통을 없애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민주당 최고위 위원들은 오는 24일 드조이 우체국장과 로버트 덩컨 우체국 이사장을 소환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드조이 국장이 공화당의 고액 기부자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반대 기조를 측면 지원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이 연방 우체국을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표를 비롯해서 기타 상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리셔스 해안 기름 유출 사고 관련된 소식을 좀 업데이트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5일 밤 일본 나가사키 해운의 대형 선박인 와카시오호가 모리셔스 블루베이 해양공원 보호구역 근처 산호초 바다에 좌초됐고 지난 6일에 모리셔스 정부가 기름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재 시각으로 15일 오후 선박이 두 동강 나면서 기름 유출이 더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이미 유출된 1,000톤 외에 지난 13일 일본 해운사 측이 사고 선박에 남아있던 원유 3,000톤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의 다 끝냈다고 밝혔지만 사실 정확하게 얼마가 더 유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모리셔스 정부는 환경 비상 자체를 선포하고 이 현지 주민 수천 명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사탕수수를 넣어 만든 자루를 이용해서 원유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머리카락이 기름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지자 자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나일론 스타킹이나 망을 통해서 한데 모아서 기름 확산을 막는 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흡착포보다 훨씬 더 기름을 잘 빨아들이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전문가들은 블루라군과 산호초 군락 또 80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모리셔스 바다가 복원되려면 적어도 수십 년은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리셔스 수사 당국은 선장과 선원을 조사한 결과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서 섬에 가까이 붙어 움직였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와이파이 연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네.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